안녕하세요. 어쩌다 한의사 어쩌한입니다. 이번에는 고지혈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와 함께 워낙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괜찮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고지혈증 경계 수준이거나 이미 약을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차근차근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확실하게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 체크하는데요. 그 수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 두 번째, 중성지방. 세 번째, LDL. 네 번째, HDL. 물론 요즘에 이 수치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각 수치 간의 관계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 HDL, LDL, VLDL 같은 모든 콜레스테롤을 합친 겁니다. 사실 이게 높으면 말 그대로 고지혈증이 되는 거예요. 주로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걸 뺀 걸 가지고 고지혈증이 있나 없나 혹은 심한가 가벼운가를 대충 따지긴 합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 뺀 수치가 130이 넘으면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치가 100이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130이니까 약 먹어야겠네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총 콜레스테롤 빼기 HDL. 그런데 공식 자체가 약간 이제 어림짐작하는 거라서 정확한 진단 방법은 아니고요. 만약에 많이 걱정된다면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두 번째,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말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 LDL을 빼고 5를 곱하면 나오는 건데 공식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해요. 내가 먹은 거를 저장해두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많다는 건 우리가 살이 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에 칼로리가 남아 돌면 그거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혈관에도 돌아다니고 내장에도 쌓이고 지방에도 쌓이고 뱃살에도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 혈관에 중성지방이 높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어라? 나는 안 뚱뚱한데 왜 중성지방이 높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성지방은 살찌지 않았더라도 술을 자주 마시거나 탄수화물을 갑자기 대량으로 많이 먹는다면 갑자기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딱 그때 혈액 검사를 했다면 중성지방이 엄청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체중이 낮은 사람이 만약에 중성지방이 높으시다면 결국 당신은 마른 비만이거나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으면 고지혈증이 맞고요. 대부분 200dl 정도가 넘으면 치료를 권장합니다. 중성지방보다 LDL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맞는 말인데요. 애초에 LDL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 높은 분은 결국 LDL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LDL이 낮지도 않고 고지혈증의 의미 자체가 혈액에 지방 많은 걸 의미하니까 중성지방이 많으면 고지혈증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꼭 체중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몸에 매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LDL은 간에서 혈관으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는 하행선 택배차 같은 겁니다. 간에서 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LDL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계속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LDL 수치는 단순한 하행선 택배차에 실린 지방의 무게만 측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딱 고지혈증이다 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연구에 따르면 LDL 무게보다는 LDL의 개수가 고지혈증에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LDL 수치, 이게 무게죠, 이것만 보고 고지혈증을 판단하진 않고요. 오히려 간단하게 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 빼기 HDL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130 넘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했죠. 만약에 저 공식이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아포비라던가 SDLDL 같은 정밀 혈액 검사를 하면 더 정확하게 고지혈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대부분 혈액 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만 검사를 합니다. 자, 네 번째,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역할이 정확히 LDL의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LDL을 하행선 택배차라고 했죠. HDL은 혈관에서 간으로 보내는 상행선 택배차입니다.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보내주어서 줄여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한때는 HDL이 너무 낮으면 진짜 건강이 큰일 났다, 망했다 라고 호들갑 떨던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HDL이 낮다고 해서 그냥 반드시 고지혈증이거나 당장 동맥경화 걸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좀 낮으면 HDL도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몸에 콜레스테롤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상해선 택배차가 몇 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좀 낮아도 상관없는데, 콜레스테롤이랑 LDL이 많이 높은데 HDL만 낮다,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주로 총 콜레스테롤 빼기 HDL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지혈증 약을 주는 겁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간이지만 결국 간 잘못은 아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실은 하행선 택배차라고 했고요. HDL은 콜레스테롤을 실은 상행선 택배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리는 물류센터는 어딜까요? 네,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콜레스테롤로 바꾸는 생산 공장이기도 하면서 한편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물류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간은 왜 LDL을 혈관에 내보내서 고지혈증을 일으킬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간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이란 건 간에서 거의 다 만들고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일종인데, 이 지방이란 게 꽤 가치가 높은 영양분이에요. 주로 잘 먹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거죠. 맨날 굶고 잘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결핍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고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해요. 이게 모자라면 죽어요.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간은 콜레스테롤이 모자란 걸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을 때마다 자꾸 간에 쌓아두려고 해요. 없어지는 게 싫으니까요. 또 자꾸 굶으면 얘가 자꾸 굶네? 나중에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어떡하지? 해서 쌓아두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꾸 굶으면 없어지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과식 상황일 때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고요. 굶고 폭식하고를 반복해도 살찐 거에 비해서 간에 지방이 많아집니다. 왜? 굶을 때 콜레스테롤이 아까워서 자꾸 쌓아두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살찌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죠. 네, 찔리는 분 많을 텐데, 제가 환자들에게 수십 번 말하는데 한 끼만 먹기 때문에 살찌는 겁니다. 여러 끼를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굶고 폭식하면 실제 먹는 칼로리보다 살이 더 많이 찌는데, 우리 몸이 굶는 거에 위기를 느끼고 먹는 걸 안 쓰고 저장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더 많이 찌죠. 또 평상시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안 쓰게 해서 폭식만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 고지혈증은 간 때문에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당신의 식습관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억울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간이 LDL을 많이 만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인 거죠. 이런 분들은 물류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행선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비만하지 않아도 살찌지 않아도 고지혈증에 잘 걸립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래도 평소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셔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고지혈증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좋은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